네, 그럼 지금부터 1차 면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질문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파편용 시 신내동 집성동 정착 시기랑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 시조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이제 세계 이제 분파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조 윤 신자 달자 되신 분이 이제 누구시냐면은 고려 초에 왕건 왕건이 창업 당시에 같이 고려를 창업한 공신의 한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반하고 신승겸이라고 신신의 시조죠. 왕건이가 왕신의 시조고 유언 신자 달자 되신 분이 이제 우리 파평. 네, 시조인데. 그 세 분이 이제 창거를 했죠. 네. 그리고 왕건이 돌아가시고 예종이 이제 이대 고려 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왕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들을 이제 인질이라고 하면 인질일까 잡아놓고 신라 땅을 다스리는 대도독으로 경주를 내보내요. 혼자 몸으로. 그래서 신라의 대도독으로 가죠. 그게 거기서 신라 땅을 다스렸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산소가 지금 경주에 있어요. 그래 이제 신라 사람들이 그걸 왕이다 해가지고 왕릉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 시조가 거기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5대 조가 윤관장군 문화시중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죠. 하고 이 북벌의 영토에 한 군사학에서 많이 윤관장군의 글을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5대예요.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다, 여기 이제 남원이다, 이런데 이때 이제 이 자식들 중에 고려 초기에 분파돼서 하만윤씨다, 칠원윤씨다 해서 갈라져 나갔죠. 갈라져 나가고 이제 쭉 이시조선에 이제 들어오기 전 고려 만렵에 이제 만렵서부터 이제 고려 초기에 이시조선 초기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분파가 됐는데 그때가 16세가 되는 게 이제 초기예요. 그게. 우리는 파평윤씨 소종공파거든요. 네. 파평이 소종공파인데 이렇게 분파가 이제 그때 많이 이렇게 이제 갈라졌죠. 쭉 이제 각 집안마다. 그래 이제 이 윤곤자 되시는 분이 이 16세에 이 소종공이죠. 그 양반이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받는 거라고 그래. 이게 그런 것이 이 양반이 3대에는 태종 이방원이지. 이방원이를 도와서 공신을 하죠. 그리고 이 고려에서 넘어올 때도 아마 이성계 편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할아버지가 이 소종공 아버지가 충강공. 선생님 그러면 네. 소정공이라는 게 성함이 아니고 벼슬의 이름인가요? 국가에서 한송공이다, 소종공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소화를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함이 아니네요. 네, 이름은 곤이죠, 곤. 윤곤. 윤곤. 네. 곤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래서
태종을 하고 떠나요. 떠나서 그 파주에 가서 이제 학문을 하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세종 때 5년 차인가 6년 차에 다시 이제 세종이 불러가지고 이조 판서를 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이 분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종공의 16세가 됩니다, 이 양반이. 이 16세 이제 밑에 또 선생님 소정공이 이조 판서를 하신 분이신가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세종 때. 예. 예. 그래서 이제 16세 이제 이때 이곤 15세 이 양반 때 이 족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5세. 기해보라고 이때 만들어진 기해보인데 이 기해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파평시. 그 다음에 경주 안동 김씨, 안동권 씨, 그리고 한양조 씨가 그때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때 만들어진 게 제일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16세가 시제 이 양반이 한성공이에요. 한성 부인을 했죠. 한성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형제 백청공 이 어느 데 군수를 했어요, 어디인가. 그리고 흥상 이 양반은 연산군 때 이 성종 때 영의정을 했는데 그 연산군 어머니 그 폐비 사건에 왜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 네가 왜 말리질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참사를 당했죠. 그게 갑자사화죠. 네. 갑자사화에 이 참수를 당했어요. 아들들도 같이. 이 사람 동생이 윤필자상자가 이제 이 장남이고 그 동생이 흥상이라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우리 18대 할아버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귀향을 갔죠. 귀향을 갔는데 나주로 갔어요. 나주로 가서 그때 어떻게 귀향을 갔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에 세 자식이 있어요. 나중에. 그때.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울산 일로 가가지고 거기에 6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6이. 그리고 이 양반이 서울에서 난 자식이 셋인데 이제 큰 분은 돌아가시고 우리 집 보고 이제 압구정 집안에 아들이 셋을 서울다 두고 귀향을 갔는데 이제 그게 우리 집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압구정 집안이죠. 우리 바로 동생이는. 그것이 이제 19세가 됩니다. 그래서 흥상이 영흥공이라서 영흥공이라고 우리 그죠. 이건 필자상자는 영상을 했기 때문에 영상공이고 이제 영흥공인데 이게 여기서 이 영흥공 우리 파에 이제 그래 영흥공파라고 그래 우리 그렇게 그래서 그 파평시 대간에 보면은 영흥공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제 제 18대 할아버지예요 그게 18세지 세 18세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 셋이지 나주에 셋이지 울산에 6이지 12개 그래 이 집안이 무지무지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 지금 주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 그쪽 경주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 양반 아들이 이제 이게 둘째 아들이 홍자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황해도 황주 그 군수로 가요. 그래 아마 그 당시에 처음엔 못 갔지만 아마 중종 반정이 나가지고
아마 복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양반의 그 둘째 아들인데 황해도 군수로 가죠. 그래 군수로 가서 거기에 큰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일로 이제 와서 이 양반은 2조 정랑을 했고 이 서울로 왔어요. 이 저 노고산에 산소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 양반들이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기자록자가 신내동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양반들이 정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그걸 그때 어떻게 돼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만두고 이제 신내동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정착을 한 게 기자록자 되는 24세. 그래 24세에 신내동에 이제 이 양반이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여기 와서 뭐 우리 저기 예, 천옥이 작은 징조 할아버지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조알에다 그 99칸 지고 저 바깥에 있는 서당을 했다는데 이것이 그 집이 뭐 헐어서 그런지 다 그걸 하고 그 삼형제가 그 땅을 차지해서 기와집을 3개를 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가 하나로 마트예요? 하나로 맡은 여기고 요 아래 요 바로 여기 요 아래예요. 요다 바로 여기니까. 그래서 이 신내동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정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대과에는 이제 들어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양반이 대과에 되고 요 양반이 대과에 되고 뭐 그런 걸로 족보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그 조상에 보면 왕비가 4시고 윤신에는 부마가 7이고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통계가 이제 선생님 여기 앞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디 있지? 여기도 한번 찍을까 하는데 네, 찍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쭉 보면은 원사배형이니 뭐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 상신이 뭐고 11일씩 그러지. 명필보가 2명 있고 봉군이 55위 효자비 뭐 이런 건 그러고 대과급제가 412위가 이제 대과를 이 족보상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보면은 그런데 이 신내동은 기자록자 하신 이후에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묘가 이 양반은 비가 있는데 비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비가 지금 있는데 현재는 없고요. 그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토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 분은 이제 초대석하고 상석하고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내려오면 상석분이 또 없어요. 그 산수가 쭉 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부터는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이 공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먼저 그 어른들하고도 족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가 집안의 이 문제가 이제 홍자 집안인데 이제 이분이 이
군술한 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황해도. 황해도. 그래서 황해도에 이 큰 집이 있는데 내가 우리 저 대학 동창회 그 국어 선생으로 하고 내가 친했는데 걔가 이 황해도에서 왔어요. 그런데 족보를 다 두고 와가지고 근데 자기네가 얘기를 내보니까 이 홍자 집안에 이 큰아들은 그 황주 황해도에 있고 둘째가 이제 서울에 와서 출세를 해서 서울에 이제 왔는데 거긴 그거 있는 거야. 그 집안이 그 상당히 크대요, 황해도에서. 이 양반 큰아들 집안이 그 황해도에서 컸더라고요. 황주 무슨 그쪽으로 뭐 해주 뭐 이쪽으로 거기 많이 산다 그래. 그 이걸 보고 얘기를 그 친구애들 이게 맞다고 말이야. 그렇다고. 예. 거기 이 양반 그 산소가 거기에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들을 좀 많이 하고 이 양반도 이 정랑을 했으니까 이 대과에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가 연도를 보면 1602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1602년 계산해 보니까 1602년에 신내동으로 출생이 그러니까 한 40 뭐 이때 왔다면 1640년 그때쯤 신내동에 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쭉 퍼졌는데 그래 퍼진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자록자 예. 24세. 예. 이 양반부터 이 3대에 자식이 없어요. 이 한 사람들 뿐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이 3대에 어떻게 아들을 하나씩 뿐이 안 가졌느냐. 옛날 사람들 절대 아들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게.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그럼 그게 뭐냐. 이거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들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여기까지 없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창자, 영자 되시는 할아버지 밑에 이제 기자, 이제 여기 신내동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간 집들이 이제 신내동, 상봉동, 번동, 묘목동, 안암동, 장위동 이렇게 해서 여기 신내동, 장위동, 인천 부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갈라서 이제 나간 집안도 이거 다 있는데 여기 3대가 한 사람씩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이것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이 우리 집안에 이게 배우지 못한 아마 그래서 농사꾼으로 돼버린 그런 거가 아니냐 하는 우리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노인네들하고 그 얘기를 그래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서 신내동에 이제 24세 해서 네. 1640년대에 신내동에 처음으로 왔다. 막 이런 것이 거의 정설일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 내 일찍 나는 그냥 이제 30살에 이제 집안 살림을 하니까 같이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또 한 가지는 6.25고 나고선 우리 밥정유 씨 대종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신내동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사무실을 해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종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소, 그래서 이 족보 만들고 저거 하는 그런 보소도 여기서 차렸었고 6.25 후에. 예. 그래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족보 그것도 하고 대종회도 이어가고 온 것이 한 7, 8년 신내동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저 송파에 있는데 각 파별로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별로 이 소정공을 거는 거기 한성공,
그다음에 뭐 백천공, 그다음에 영흥공, 뭐 이렇게 해서 각 사무실이 있어요. 울산에 가면요, 큰 그 사당이라고 할까 한 40~50평 되는 그 한식 그 사무실이 있어요. 울산에. 울산에. 이 흥자 상자 되시는 흥상공이 거기 있을 때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여기는 99번 거지 없어져 버려서 지금 있었으면 참 그러게 좋았을 말이죠. 텐데 사진이라도 좀 있으면.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널리 해서 이 장이동, 번동, 막 이쪽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 연결이 돼서 큰 일 때문에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쯤은 뭐 이제 끝났죠. 혹시 이 장이동 네. 파편윤 씨 여기가 네. 그 마을 안에 가족묘가 이렇게 있었던 그 집안인가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거요. 아니요. 거기에 애기능이라고 왕 공주인가 뭐 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평이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후손으로서 신내동에 이렇게 살아오신 길이 어떠셨는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거치셨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그래 해주세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이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일뿐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땅값 같은 건 상당히 쌌으니까 그래서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한 마지기에 쌀 두 가마니 오고 팔고 사고 그럴 시세니까 그냥 이 과일을 또 시장이 서울이라는 그 한성이라는 그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송, 마차가 한 열 몇 개 이렇게 집안마다 거의 다 큰 집안은 다 있으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이게 소가 엄청나게 탄탄한 소죠. 잘 먹이고. 그 소 농장이 있진 않으셨어요? 아니고 각자 집안에. 그래서 이 안채 이렇게 있고 바깥채에서는 바깥채 하나는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마구간이 바깥채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뭐 방에 창고, 농용 창고, 무슨 창고, 바깥채를 거의 그렇게 썼죠. 지금 요 앞에 우리 종선집 그 기와집 하나 남았잖아요. 그것이 한 채만 남은 거고, 그 바깥채는 다 200평, 300평 되는데 그 바깥채, 바깥마당, 앞마당 다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다 빌딩을 지었죠. 네.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배나무라는 것이, 그걸로 해서 이제 수입이 됐고, 또, 이제 토기 공장이 와서 이제 거기 그 수송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일을 그걸 몰라요, 또. 그거. 아주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그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한 거고 완전히 이건 다르고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남원 사람들이 와서 한 부부가 같이 살았었는데 네. 거기서 우리 집에서 한 5년 사는나 부부가 1년에 쌀 10가마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 10% 내 15%가 외지 사람이 들어왔었죠.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파평윤 씨 소정공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과거에나 지금 오는 날에나 현재 옛날에는 소정공이 이제 상당히 학問도 깊고
판서니까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희재 그 양반이 둘째 아들이지. 그 이조 판서의 둘째 아들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나오죠. 아까 여기 밑에 이것은 안 나오죠. 그 사람이 한성공이 이조 판서 하는 분의 둘째 아들인데 그 양반이 한성 부윤을 했죠. 네. 이게 서울특별시장이죠, 지금은. 네. 예. 그 다음이 백천공이라고 그러면 그 백천군수라는데 백천이 어딘지 모르겠어. 황해도 같은데. 그 다음이 이 필상이 성종 때 영의정을 했죠. 그래서 연산군 때 참화를 당해 이제 돌아가셨고 그 동생이 도종을 했으니까 도종이 도종이 아마 지금 뭔가 나 도종을 모르겠어. 도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그것도 뭔가 영의정 뭐 이런 식으로 족보에 돼 있더라고. 예. 증은 뭐 이제 후세에 뭐 그 대우를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지만 기자록자 하시는 그 양반 그 밑은 우리 집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러면 소정공, 한성공, 배천공, 영웅공 이렇게. 그렇죠. 그 영웅공 그 다음에 이제 이조 정량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나 하여튼 중간 계급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4급 5급 정도 되는 거네. 4급 5급. 예, 그 정도 되는 사람. 근데 이제 대과의 대만 그게 되니까 정량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사람 밑에 이제 우리 신내동 집안은 공부한 사람이 없고 지금 그래서 거기에 4대가 지금 한 사람뿐이었고 족보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큰 아들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여기에서 나한테도 미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는데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찾을 방법이 있느냐? 그게 뭘로 찾냐?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 저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근위대장이 있었는데 뭐 그런 설만 있지 그 누군지는 모르고 그래서 서울로 여기는 뭐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건 별성 성 하나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저거 할 때는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고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3대를 빼고 그 다음에 29세서부터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농업으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농토는 상당히 많았던 게 땅이 넓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 봉오산 뒤에서 여기가 제일 넓어요. 여기 상봉동 철로가 저게 1939년에 개통이 됐지 저게. 거기 공사가 돼. 그게 없을 땐 같이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도 저거도 이제 양원리 정신의 촌이나 능멸의 건 산골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넓죠. 봉화산. 그리고 중량천 및 이 면목동 여기 땅들은 이 물이 들 때 물이 꽉 차는 데예요. 항상 잠겼던. 그러면 마들평야 저기 공릉동 노원구 그쪽도 다 물바다가 되는 이문동
이문동 저 이쪽으로 다 그 물 그냥 물바다가 되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그 물을 건져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가질 때가 많고 물이 빨리 빠지면 이제 또 쉽게 해서 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대지가 높았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물 난리가 없고 땅이 이 봉오산 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면 여기 제일 넓어요. 이게 중화동이 거기도 중량천까지 있어 넓은데 그건 물 차는 데고 그 밑은. 그래 여기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마 왔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왔어요. 상당히 크게 배밭을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맡았죠. 다 우리 집안에서 맡아가지고 저쪽에 거는 아마 북동 사람이 맡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우리 집안 사람들 거기서 일을 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서 같이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우리 집안에서 그걸 다시 다 찾고 그래서 71년서부터 봉어산이고 그 아파트 지은 것이 아마 90 몇 년 될 거라마? 96년 정도. 96년도. 그럼 71년도, 96년도까지 여기는 손 하나 못 대는 데 있었어요. 건물을 못 짓고 전혀 개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그럴 집으로 여기가 묶여 있었는데도 그래도 그 땅덩어리들을 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래 그래도 그렇게 개발하는데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지막까지. 네. 그것이 지금 그리고 이제 생활상을 봤을 때 성격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우리 할아버지 아주 성격이 못됐다고 그래요. 그저 한자나 조금 알고 이 공부가 없는데 못됐다. 그 맨날 큰할아버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세간 나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부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일제 때 이제 약탈을 당하니까 전부 우리 할아버지 때의 얘기죠 이게. 그 약탈을 당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그냥 이제 산을 이제 개간을 하고 해서 밭을 만들고 뭐 이런 그 세대가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22년도에 출생이니까. 그렇죠. 그 이제 자라는 그때 이 해방되기까지 그때 그런 것은 생활이 아주 안 좋았고 배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배가 이제 한 10년이나 넘어야나 이제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이 괜찮았다고 봐야죠.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것이 신해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 공장, 도공장. 그걸 위해서 이제 수입이 이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풍습으로 봐도 단결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그걸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너 이거 이 회계 좀 보라고 뭐 이래가지고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이동계라는 게 이게 쭉 내려와가면서 선생님 그 이동계가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이 아니. 어떤 뜻인가요? 윤천호 선생님은 모르시던데 이동계에 대해서. 이동계라는 게 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할 때에 이동계에 대해서 한자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이동계가 이걸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이란 뜻인. 다른 동은 아니죠. 마을리네. 마을의 모임 같은. 계죠, 계. 네네네. 예, 근데 그게 내가 그때도 그걸 했으니까 그때가 1970년도에도 그걸 했는데 우선은 치성 드리는 거, 소치성. 네. 그거 하나가 있고 이 경조사.
경조사를 위해서 1년에 얼마씩 걷어요. 쭉 걷고. 그걸 이제 그 좀 못 사는 집 이런 데는 안 걷고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잔치도 하고 이제 장례도 하고 그 다음에 치성은 따로죠. 이제 그거는 따로 그 걷어가지고 소치성 소를 잡아야 되니까. 그 소치성에는 상당히 그 저게 만약 일제 때 소 잡아서 막 잡혀가고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꼭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기만 해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 소치성 할 때에 산 소를 끌고 봉화산까지 올라가서 네, 그래서 이제 운물굴청이라고 거기 이제 빨래터가 있어요. 그 이제 꼬아서 지금 보면 구청 뒤에 그 공원에 있는데 공원 개천이 있어요. 거기 네. 가면 그 바위에서 물을 흐르는데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서 치성을 드리죠. 그래 그거를 이제 주로 머리, 꼬리나 무슨 뭐 내장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끓이죠. 끓이고 밥을 해서 이제 그 치성을 드리고 이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전부 나눠요. 부위별로 해서 똑같이 그 게 드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이제 치성 드릴 때 재물 또 그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200사람이면 200사람 개원이면 200개, 뭐 220개, 뭐 230개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 그렇게 몫을 나눠서 가져가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거 가져와서 그건 꼭 먹어야 된대요. 식구들이 다. 그래야. 한 점씩 다. 그렇게 나도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제 때부터 했는데, 해방되고 그 다음에도 한 10년, 15년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잡혀가서 영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때서 안 하죠.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못 잡고 이제 도살장에서 잡아다 이제 그걸로 치성을 드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한 종교예요. 이 근처에 보면은 이제 양원리 정시촌, 임시촌 봐도 중화동은 교회가 일제 시대에 들어왔어요. 경동교회라고 중화동에는. 그래서 일찌감치 신문명을 접한 동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뻘 그런 분들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최신애들 해주 최신애, 해주 최신 밀양박 씨, 전준희 씨 그 세 집안이 큰 집안인데 중화동에는 그래 거기에서 지금 한 100살쯤 된 공식씨라고 한 거는 시문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시문고보. 그 신문명을 건 받은 데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 공부도 이 교회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경동교회가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가. 그렇게 돼서, 거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 여기는, 그래, 묵동은 묵동대로 자기네들이 지내는 뭐 터가 있고, 능마을은 능말대로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윤 씨가 거의 다 주관이 돼서 하고, 그래, 거기 요사체도 처음에 있던 것도 사비를 들여서 저 친구 아버지가 짓고 그랬죠. 네. 그럴 정도로, 그래, 주로 여기가 주로 많았어요. 다른 동네도 조금씩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풍습, 종교는 그렇고, 이 상례 같은 게 또 이제 우리 전엔 전부 이동, 계가 있어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다면 집안 사람들이 다 이제 가까운 집안이 모여서 이제 염이고 뭐고 다 하고, 네네.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자분들이 다 와서 음식을 다 하고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밤샘을 해가면서 하고 이 상여가
여기서 이게 커요. 24인용이에요. 아. 그래 상여가 있고 그 상여청에 상여가 있고 정월에 이제 그 꽹과리나 이런 악기 뭐 이런 것들 그 뭐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놓는 저거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애를 다 미고 산에 가서 그때는 사람 사는 게 없었어요. 다 마을 응?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이 그 산소를 다 하죠. 다 끝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상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을에 상여집은 없었다고 하던데 상여집이 있었어요? 있었죠. 옛날에 있었죠. 그게. 아, 있었어요? 그럼 어디다 놓습니까? 아, 비 맞는데 비안 맞지. 그 이거 마을 상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 아. 예. 우리 동네 상여죠. 아, 그러면 이거 24인용 상여는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이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아마 안 했을 거야. 그 아버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50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친구들이 한참 때 아닙니까? 네네네. 그 이제 같은 또래 분들이 안 된다 이게 너 이건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5일장을 그냥 허질했나 이래서 난 가만히 그냥 끌려만 다녔어. 그 양반에 다 온 거야 다. 예. 그래 이제 그 작년에 여기 이제 이 큰 집 거기다 이제 묘 할아버지 석권 전부인데 거기다 쓰자 그러니까 큰 집 형님이 배밭을 다 하고 산소 넣다만 나면 남겨놨으니까 거기다 보면 그 배나물 몇 개 비워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래서 걸 수 없이 이제 장현에다가 이제 산을 사고 거기 장렬인데 이 양반들이 안 된다 이거 세우개 고개까지는 생애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 거기서 다시 연구차로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때 또 대종의 보소가 여기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만장을 또 그냥 써가지고 그냥 무슨 뭐 큰 출세 난 사람 뭐야 그걸 한 20개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들고 가고 그래서 왜 놀이 모양 그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걔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장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네. 그래도 여기가 집성촌이어서 마을에 그렇죠. 네. 친인척들도 많고 또 오래 있어서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그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이제 잔치를 하더라도 그 우리 때는 뭐 이제 신식 결혼을 하고 뭐 이랬으니 그 전에들 그분 저거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음식 다 하고 그래 큰 집에는 대부분 이 식기 이런 것들이 식기 숟가락이 한 300~400개씩 다 있죠. 그 양기 다 큰 집들은 다 그게 그릇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이 집안 잔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그래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환갑잔치들을 그때부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장례, 이런 것이 이 결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일 잔치도 많이 하신 거예요? 한갑 아니어도? 그런 생일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가까운 집안 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초청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내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가까운 집안만 모여서들 집안들은 다 모이죠. 그렇게 모여가지고들 했던 경험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럼 명절의 풍경은? 네, 그렇죠. 이제 명절에는 제사를 대부분 내가 어렸을 때는 육춘, 칠춘까지는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이 명절을 절을 했죠. 조상들한테 차례를 지냈어요. 아마 육춘, 팔춘 뭐 이렇게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저걸 하고 제사 때도 모여서 아마 8춘까지는 왔었을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6춘 그 다음에는 뭐 4춘뿐이 안 오는 4춘도 이제는 안 오는데 그때가 한 8춘까지는 모여서 제사에 꼭 오고 차례에도 꼭 돌아가면서 이제 큰 집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차례를 지내고 그걸 다 했죠. 그러면 파평윤 씨 집성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런 게 있을까요? 독특한 거는 뭐 없고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 정월초 하룻날 이제 이 차례 지내고 그다음에 이 대보름을 해서 대보름 그때를 해서 이 놀이가 좀 있어요. 그런 놀이가 이제 집집마다 뭐 지신을 밟는다 뭐 해가지고 이제 이 뭐 꽹가리를 치고 뭐 저걸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있어.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 우리 집안 사람들은 잘 안 했는데 그건 이제 마을에서? 그런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집에 가면 뭐 그냥 앉지 뭐 내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름쯤 돼서는 윷놀이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보면 윷놀이를 해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하루 그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때 그때들 보면은 그렇게 모여서 뭐 놀고 뭐 술래기들 하고 술 먹고 거기서 뭐 이러고 그런 거였는데 그다음에 우리 때 나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하루 그 윷놀이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3일을 오는 대잔치를 뭐 소를 걸어놓고 하고 뭐 이런 또 윷놀이판이 생겨버리고 뭐 그렇게 생기니까 우리도 하고 뭐 뭐 교무님 뭐 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윷놀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려서 보면은 우물 만들어 우물 그 볏집으로 해서 이 집을 이제 한 6-7평 뭐 7평 어떻게 만드는데 그 우음에서 가면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엮구 뭐 이런 것들 뭐 그릇 뭐 이런 것들 멍석 네. 이런 것들 거기서들 짜고 그러면서 그 우음에서 그래서 우음에서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정월에는 우리 집안에 태봉 씨라고 그 양반이 그때 그걸 배웠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응관 씨 석거를 뭐 잘 알아가지고 이 배배입구터는 그 양반들 뭐 고춘전이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대를 만들고 그 소리를 하고 막 그래. 이게 어려서 그 이응관 씨의 그 높은 음을 기억이 내가 좀 난다고. 그런 것도 해서 정월에. 그 양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양반이 꼭 정월엔 그 양반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소리를 하고 그래서 돈으로 한 거죠, 그때도. 그때는요? 그러네요. 그때 그분이 잘 나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해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월에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독특한 문화는 그런 거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2회차 면담에서는 이게 집성촌의 풍경과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그 집성촌의 변성기, 그다음에 와해됐잖아요. 네. 이 신내동이 개발되면서 거기 그때 이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웅수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회차 때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담에 응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